어느 날 문득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며 언젠가 저분들의 삶을 내가 온전히 짊어져야 할지도 모른다는 막막한 공포를 느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자란 자녀들에게 부모는 세상에서 가장 감사한 존재인 동시에 내 미래를 발목 잡을지도 모른다는 죄책감 섞인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황혜정 저자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자녀의 성공을 곧 자신의 성공으로 믿으며 모든 자산을 자녀 교육과 결혼에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희생을 먹고 자라 사회에 나왔으나 정작 본인의 앞가림도 쉽지 않은 저성장 시대를 마주했고, 부모는 빈털터리가 된 채 자식이라는 로또가 터지기만을 기다리는 노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저자는 이 비극의 시작이 너희만 잘되면 우리는 상관없다는 부모의 거짓말과 그 말을 믿고 싶어 했던 자녀의 방관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는 행위는 숭고해 보이지만 냉정하게 보면 이는 부양의 의무를 자녀에게 떠넘기는 위험한 투자와 같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노후 준비 상태를 모른 척하고 본인의 화려한 생활이나 자산 축적에만 몰두하는 것 역시 나중에 닥칠 거대한 경제적 폭탄을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책은 이제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통장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감정적인 유대감은 유지하되 경제적 탯줄은 과감히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자녀의 착한 아이 콤플렉스를 깨부수는 일입니다. 많은 자녀가 부모님의 노후 자금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무리하게 대출을 받거나 본인의 노후 자금을 헐어 부모님을 도우려 합니다. 그러나 저자는 이를 독약을 든 성배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먼저 경제적으로 바로 써지 못한 상태에서 행하는 효도는 결국 자녀 본인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훗날 내 자녀에게 똑같은 부양의 짐을 지우는 악순환의 고리가 됩니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께 용돈을 많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노후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부모님이 나를 걱정하게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부모님이 스스로 가진 자산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 시스템의 핵심은 바로 부동산에 대한 인식 변화입니다. 한국 부모들에게 집은 전 재산이자 자식에게 물려줄 마지막 유산입니다. 그러나 저자는 자녀들에게 당당히 말하라고 조언합니다. 그 집, 저희에게 물려주지 마시고 부모님 노후를 위해 다 쓰세요. 라고 말입니다. 주택연금은 부모와 자녀 모두가 살 길입니다. 부모는 내 집에 그대로 살면서 국가로부터 매달 안정적인 생활비를 받을 수 있고, 자녀는 매달 드려야 했던 수십, 수백만 원의 용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집 상속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순간 부모님의 노후는 비로소 독립적인 자유를 얻게 됩니다. 또한 감정적인 소통의 기술도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큰돈을 요구하거나 무리한 부양을 기대할 때 자녀는 화를 내거나 무조건 회피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저자는 냉정한 협상가가 되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을 명확히 정하고 그 이상은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대신 그 거절이 부모님에 대한 거부가 아님을 표현하기 위해 정서적인 안부와 방문을 늘려야 합니다. 부모님이 돈에 집착하는 이유 중 상당수는 노후의 고립감과 불안함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지원은 연금, 보험, 자동이체, 대체하되 마음의 빈자리는 대화로 채우는 방식이 부모와 자녀가 각자의 삶을 존중하며 공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결국 이 책이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부모의 노후는 자식의 책임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이 함께 풀어야 할 공동의 프로젝트라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서운함을 살까봐 혹은 불효자처럼 보일까봐 미뤄두었던 돈 이야기를 오늘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연금은 얼마인지, 가입된 보험은 실효성이 있는지, 마지막 순간의 간병비는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 차갑고 객관적인 숫자로 대화하십시오. 그것이 부모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마지막까지 인간다운 존엄을 지키며 사실 수 있도록 돕는 가장 뜨거운 사랑의 실천입니다. 자녀가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부모를 도울 수 있는 길, 그것은 서로가 서로의 대책이 되지 않는 독립적인 관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